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1.3%대 하락률을 보였죠. 새벽 3시 정도까지는 0.3% 정도 하락하다가 막판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래량도 소폭 터졌습니다. 그럼 다행인 것은 고점 부위이긴 하지만 계곡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로존도 역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지표가 두 개는 좋고 두 개는 나쁜 상황이었죠. 소비심리 지수나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소비와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나쁘게 나왔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면 소비가 좀 늘어야 되죠. 소비가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소득이 안 좋기 때문에 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지만 그 돈이 일반인들한테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지표는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것은 벤 버냉키의 딜레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벤 버냉키 의장이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시장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지 이것 또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 종료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얘기가 났을 때, 위험하다 얘기 났을 때 1년 정도 시장을 끌었거든요. 이번에도 1년 정도 끌을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 종료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올 초, 연말이 넘어가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5월 고용입니다. 지금 이제 6월이 들었지만 5월 고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죠. 5월 고용이 얼마나 되느냐, 3개월 평균치가 20만 이상이 넘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20만이라는 것은 FRB가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시장 예상치는 지금 한 16만 8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 예상치와 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상한 거와 멀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는 양적완화 종료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로존에서는 프랑스가 긴축 시한을 2년 연장받았죠. 2년 연장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EU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는 연금 개혁이고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올랑드가 주말에 한바탕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긴축 시한을 연장했지만 강력한 긴축은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연금 개혁이나 정부 지출 축소에 대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했죠. 근데 올랑도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긴축에 다시 한번 부딪히는 상황이고, 메르켈 총리가 여전히 긴축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결국 유로존 하락은 메르켈 입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본은 이번 주부터 상당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정확하게 아베노믹스 정책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마 대충 예상할 겁니다. 엔화 절하 뭐 이 정도 생각하죠. 사실은 일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화 절하와 그 다음에 TPP라고 해서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시장에 살아남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에는 11개국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수출을 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 임금을 늘리고, 임금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늘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겠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엔화 절하가 절대적인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죠. 아베노믹스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TPP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국의 환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원 의원들이 200명, 443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정부에 이번 주에 보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으로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미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 디트로이트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오바마가 이때까지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을 살려내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엔화는 강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한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일본 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나라한테는 뭐가 될까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주말에 PMI 지수가 나왔죠. 50.8 정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HSBC와 중국 통계청이 나온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HSBC에서는 50 미만, 49.6 정도가 나왔었고 중국 통계청에서 50.8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래가 불투명하다. 결국 수출 부진이 이러한 부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은 지금 GDP 대비로 부채 비율이 198%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팽창을 막고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결국 중국은 경기 부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장 중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이 엔화 강세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우리의 수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원화의 절하를 아마 시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호재가 만발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6월 3일이죠. 북한에서 6.15 행사, 공동 행사를 참여한다면 개성공단을 해결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3일까지 달라라고 했으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시장에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미국장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계곡 쪽으로 흘러가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이 정도에서 터졌다면 상당히 심각한데 흘러내리면서 계곡을 만들면서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월봉 상태로는 갈 공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은 두려워할 자리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영국 차트는 좀 흘러내렸죠.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고점을 한번 벗어난 후에 눌림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프랑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이죠. 우리나라 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쭉 뻗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유로존이나 미국 하락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엔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엔화를 보시면 지금 100.56엔 정도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웬만하게 올라오지 않는 한은 엔화는 계속해서 강세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것은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